아버지, 저를 죽이지 마십시오. 8칸 뒤주안에서 들려온 마지막 비명. 조선 역사상 가장 잔혹한 부자간의 비극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왕세자가 미쳤다는 이유로 아버지 손에 죽임을 당한 이 끔찍한 사건을. 그런데 정말 그는 미쳤을까요? 아니면 미쳤다고 만들어진 것일까요? 오늘 제가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단순한 역사 속 비극이 아닙니다. 이것은 한 아들이 아버지의 사랑을 갈구하다 파멸해간 처절한 기록입니다. 조선왕 조실록에 낱낱이 기록된 숨길 수 없는 진실 말입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은 영조와 사도세자, 이 두 남자의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게 될 겁니다. 권력과 광기, 사랑과 증오가 뒤엉킨 그 시간 속으로요. 1735년 경희궁 회상전. 마마 원손이 옵니다. 영조의 얼굴에 처음으로 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38배 나이에 겨우 얻은 적자였습니다. 그것도 아들이었습니다. 과인의 아들. 과인의 대를 이을 아들이로구나. 영조는 갓 태어난 아기를 내려다보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그에게는 특별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는 숙종의 아들이었지만 어머니 최 씨는 무술이 출신이었습니다. 천출이라는 꼬리표가 평생 그를 따라다녔죠. 이 아이만큼은 정통 왕자로 키우리라. 하지만 영조는 몰랐습니다. 자신의 이 집착이 아들을 얼마나 괴롭힐지를요. 어린 세자는 총명했습니다. 3살에 글을 읽고 5살에 시를 지었습니다. 영조는 흡족해했습니다. 과인의 아들답구나. 하지만 칭찬은 거기까지였습니다. 영조의 교육은 가혹했습니다. 세자, 이 글을 다시 읽어보거라. 자획 하나가 삐뚤었다. 아바마마 소자가 변명하지 마라. 왕이 될 자가 이렇게 불완전해서야 되겠느냐. 6살 세자는 밤새 같은 글씨를 수백 번 썼습니다. 작은 손이 부들부들 떨렸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의 인정을 받고 싶었으니까요. 1749년 세자가 15이 되던 해. 세자, 오늘부터 대리청정을 시작하도록 하여라. 영조의 명이 떨어졌습니다. 너무 이른 나이였습니다. 하지만 영조는 자신이 언제 죽을지 모른다며 서둘렀습니다. 세자는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아버지께 인정받을 기회라고 생각했습니다. 소자, 최선을 다하겠나이다. 처음엔 잘 해냈습니다. 세자는 백성들의 억울한 사정을 들어주고 공정한 판결을 내렸습니다. 신하들도 젊은 세자의 총명함에 감탄했습니다. 하지만 영조는 달랐습니다. 세자, 이 판결은 무엇이냐? 과인이 그렇게 가르쳤더냐? 아바마마, 그러나 백성의 사정을 살펴보니 닥쳐라. 내가 무엇을 안다고 감히 과인의 뜻과 다르게 행하느냐. 세자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의 손이 다시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일이 반복되었습니다. 세자가 무엇을 해도 영조는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세자가 엄격하게 하면 가혹하다 했고 관대하게 하면 나약하다 했습니다. 대체 어찌하란 말입니까? 세자는 밤마다 혼잣말을 했습니다. 답이 없었습니다. 21살이 된 세자에게 이상한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마마, 세자 저하께서 또 옷을 찢으셨습니다. 나인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세자는 갑자기 자신이 입고 있던 옷이 답답하다며 찢어버리곤 했습니다. 그리고 한참을 헐떡거렸습니다. 숨이
숨이 막혀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어느 날 세자는 궁궐 안을 배회하기 시작했습니다. 목적 없이 밤낮 없이 걸었습니다. 신하들이 물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세자저하, 어디로 가시옵니까? 가야 해. 어딘가로 가야 해. 세자의 눈은 초점을 잃었습니다. 더 무서운 일도 일어났습니다. 세자가 갑자기 칼을 휘두르기 시작한 겁니다. 물러서라. 다들 물러서. 궁녀들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내관들이 황급히 세자를 제압했습니다. 영조에게 보고가 올라갔습니다. 전하, 세자저하의 병환이 심상치 않사옵니다. 영조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병환이라. 과인의 아들이 미쳤단 말이냐? 전하, 치료하라. 어떻게든 치료하라. 하지만 영조의 마음 한구석에는 다른 생각도 자리 잡았습니다. 과인의 피를 이은 자가 정말 미친 것이냐? 세자빈 해경궁 홍씨가 세자를 찾아왔습니다. 저하, 소첩이옵니다. 세자는 구석에 웅크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온몸이 땀으로 흠뻑 젖어 있었습니다. 마마, 제가 또 괜찮습니다. 저하. 소첩이 곁에 있지 않습니까? 해경궁은 세자의 손을 잡았습니다. 세자의 손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마마, 저는 왜 이러는 것입니까? 아바마마께서 원하시는 아들이 되고 싶은데 자꾸만 이상한 짓을 하게 됩니다. 저하, 제가 미친 것입니까? 정말 미친 것입니까? 해경궁은 눈물을 참았습니다. 그녀는 알고 있었습니다. 세자가 미친 것이 아니라 미쳐가고 있다는 것을요. 아버지의 끝없는 질책과 기대, 그리고 자신에 대한 실망이 세자를 조금씩 무너뜨리고 있었습니다. 저하, 소첩과 함께 산책이라도 하시겠습니까? 산책? 예, 후원의 꽃들이 곱게 피었습니다. 잠시나마 세자의 얼굴에 평온함이 찾아왔습니다. 해경궁과 함께 있을 때만큼은 세자도 평범한 사람이 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평온도 잠시 영조가 다시 세자를 불렀습니다. 세자, 들어오너라. 예, 아바마마. 이번 대리청정권에 대해 보고하라. 세자는 떨리는 목소리로 보고했습니다. 하지만 영조는 또다시 고개를 저었습니다. 과인이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다. 다시 하여라. 예, 아바마마. 세자가 정각을 나서자 다시 옷이 답답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숨이 또 1757년 세자 23살. 마마, 세자 저하께서 또 사람을 해치셨습니다. 궁궐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세자가 궁녀를 칼로 찔러 죽인 것입니다. 제가 무슨 짓을... 세자는 피 묻은 손을 보며 울부짖었습니다.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갑자기 화가 치밀어 올랐고 눈앞이 빨개졌고 깨어나니 궁녀가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었습니다. 이것이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조선왕 조실록에는 사도세자가 죽인 사람의 수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궁녀, 내관, 심지어 나인까지. 정확한 숫자는 100명이 넘는다고도 하고 수십 명이라고도 합니다. 영조는 이 소식을 듣고 침전에 틀어박혔습니다. 과인의 아들이 살인을 저지르다니. 신하들이 걱정스럽게 아뢰었습니다. 전하, 세자의 병환을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사옵니다. 약을 쓰라 하였다. 이미 온갖 약을 다 썼으나 효험이 없사옵니다.
영조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서 한 가지 생각이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과인이 직접 나서야 하는가. 한편 세자는 점점 더 이상해졌습니다. 여름인데도 두꺼운 옷을 껴입고 겨울에는 호돈만 입었습니다. 음식을 입에 대지 않다가 갑자기 폭식을 했습니다. 밤낮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무서운 것은 세자 자신도 자신이 무엇을 하는지 모른다는 것이었습니다. 마마, 어젯밤 일을 기억하십니까? 해경궁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어젯밤 무슨 일이 있었소? 저하께서 소첩을 때리셨습니다. 세자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내가 그랬단 말이오? 예. 아니요. 내가 그럴 리가 없소. 당신을 때릴 리가. 하지만 해경궁의 뺨에는 붉은 자국이 선명했습니다. 세자는 무릎을 꿇고 통곡했습니다. 내가 미쳤구려. 정말 미친 것이오. 영조와 세자의 만남은 이제 악몽이 되었습니다. 세자, 어찌 또 사람을 죽였느냐? 소자가 잘못했습니다. 잘못했다고? 매번 잘못했다고만 하면 되는 것이냐? 영조의 목소리가 정각을 흔들었습니다. 죽어라. 내가 죽어야 이 나라가 평온해진다. 아바마마. 세자는 땅바닥에 이마를 찌우며 빌었습니다. 소자를 죽이지 마십시오. 소자는 아바마마의 아들이옵니다. 하지만 영조의 마음은 이미 굳어 있었습니다. 1762년 윤호월, 영조가 마침내 명을 내렸습니다. 세자를 패하고 서인으로 삼는다. 조정이 술렁였습니다. 세자 폐위는 곧 죽음을 의미했습니다. 아바마마, 소자를 살려주십시오. 세자는 영조 앞에 엎드려 울부짖었습니다. 소자가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그러지 않겠습니다. 영조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아들의 얼굴을 차마 볼 수 없었습니다. 뒤주를 가져오너라. 아바마마. 세자의 비명이 궁궐을 가득 채웠습니다. 곧 뒤주가 도착했습니다. 쌀을 보관하는 나무 괴짝이었습니다. 크기는 고작 8칸, 어른 한 명이 웅크리고 들어가면 꽉 찰 정도였습니다. 세자를 뒤주에 넣어라. 내관들이 세자를 끌어냈습니다. 아바마마, 소자를 죽이지 마십시오. 제발. 세자는 발버둥 쳤습니다. 하지만 그를 막을 수 있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뒤주 뚜껑이 닫혔습니다. 첫째 날, 아바마마. 뒤주 안에서 세자의 목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소자가 잘못했습니다. 소자를 용서하소서. 하지만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둘째 날, 물을 주십시오. 뒤주 안은 찜통같이 더웠습니다. 윤호월의 뙤약볕이 뒤주를 달구었습니다. 목이 말라 죽겠습니다. 세자의 목소리가 점점 약해졌습니다. 셋째 날, 마마. 세자는 해경궁을 불렀습니다. 우리 아들, 우리 정조를 잘 키우시오. 혀가 굳어 말이 제대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넷째 날, 어머마마. 세자는 어린 시절을 떠올렸습니다. 어머니 영빈 이씨가 자신을 안아주던 따뜻한 품을. 소자가 먼저 갑니다. 다섯째 날, 뒤주 안에서 더 이상 소리가 들리지 않았습니다. 세자 저하. 내관이 뒤주를 두드렸습니다. 아무 반응이 없었습니다.
전하, 세자저하께서 돌아가셨습니다. 영조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과인이 무슨 짓을 한 것이냐? 조선왕 조실록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모년 1762년 윤호월 13일 사도세자가 뒤주안에서 죽다. 향년 28. 세자가 죽은 후 궁궐은 무거운 침묵에 잠겼습니다. 해경궁 홍씨는 눈물을 흘리지 않았습니다. 흘릴 눈물이 이미 다 말라버렸습니다. 저하, 소첩이 저하를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가슴 속에는 한 가지 다짐이 자리 잡았습니다. 언젠가는 저하의 진실을 밝히리다. 그로부터 44년이 흐른 뒤 해경궁은 한중록을 썼습니다. 그 책에서 그녀는 말합니다. 세자는 미친 것이 아니었습니다. 세자는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싶었을 뿐입니다. 실록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사도세자의 광증에는 패턴이 있었습니다. 영조와 만난 후 증상이 심해졌습니다. 영조에게 꾸중을 들은 날 밤 세자는 옷을 찢었습니다. 영조가 칭찬한 드문 날에는 세자도 평온했습니다. 이것은 정신병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트라우마였습니다. 현대의학으로 보면 사도세자는 극심한 불안장애와 공황장애 그리고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겪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어린 시절부터 받은 가혹한 교육, 절대 채워지지 않는 아버지의 기대, 끝없는 질책과 모욕. 이 모든 것이 세자를 무너뜨렸습니다. 세자가 사람을 죽인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통제할 수 없는 분노의 폭발이었습니다. 세자 자신도 왜 그러는지 몰랐습니다. 제가 왜 이러는지 저도 모르겠습니다. 세자가 해경궁에게 한 말입니다. 영조는 아들을 사랑했을까요? 사랑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랑은 조건적이었습니다. 완벽한 왕이 되어라. 그래야 내가 너를 사랑할 수 있다. 세자는 그 사랑을 받기 위해 평생을 애썼습니다. 하지만 영조의 기준은 너무 높았습니다. 아니, 애초에 도달할 수 없는 기준이었는지도 모릅니다. 영조 자신도 완벽하지 않았으니까요. 사도세자가 죽고 나서 영조는 크게 후회했습니다. 과인이 미쳤던 것이다. 그는 손자 정조를 불렀습니다. 정조야. 예, 하라마마. 내 아버지를 잘 기억하거라. 정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소소는 아바마마를 잊지 않겠습니다. 정조는 훗날 왕이 되어 아버지의 명예를 회복시켰습니다. 아버지는 사도세자가 아니다. 장원세자이다. 사도는 슬프게 생각한다는 뜻입니다. 영조가 후회하며 붙인 이름이었습니다. 정조는 장원이라는 시호를 올렸습니다. 장엄하고 헌신적이다는 뜻입니다. 아버지는 미치광이가 아니었다. 아버지는 병을 앓고 있었을 뿐이다. 정조는 수원에 화성을 쌓고 아버지의 무덤을 그곳으로 옮겼습니다. 아버지, 이제 편히 쉬십시오. 소자가 아버지의 꿈을 이루겠습니다. 그리고 정조는 실제로 훌륭한 왕이 되었습니다. 조선의 르네상스를 이끌었습니다. 사도세자가 이루지 못한 꿈을 그의 아들이 이룬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시며 무엇을 느끼셨나요? 사도세자는 정말 미쳤을까요? 아니면 우리 모두가 그럴 수 있는 것일까요? 끝없는 기대와 압박, 절대 채워지지 않는 사랑의 조건. 이것은 조선시대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날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이런 고통 속에 살고 있습니다. 왜 나는 부족할까? 왜 나는 사랑받지 못할까? 내가 완벽하지 못해서일까? 아닙니다. 사도세자가 미친 것이 아니듯 여러분도 미친 것이 아닙니다. 다만 상처받은 것입니다. 영조는 아들에게 이렇게 말했어야 했습니다. 내가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다. 아버지는 너를 사랑한다. 하지만 그는 그러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참혹했습니다. 뒤주 속에서 죽어간 28살 청년. 평생 아버지의 사랑을 갈구하다 죽은 아들. 조선왕 조실록은 차갑게 기록합니다. 세자, 광증으로 죽다. 하지만 우리는 이제 압니다. 세자는 광증으로 죽은 것이 아닙니다. 세자는 사랑의 결핍으로 죽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집에 가시거든 여러분의 가족을 꼭 안아주세요. 당신이 완벽하지 않아도 나는 당신을 사랑해. 이 한마디면 됩니다. 이 한마디가 한 사람의 인생을 구할 수 있습니다. 사도세자의 비극이 더 이상 반복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조선왕 조실록에는 사도세자에 대한 기록이 상세히 남아 있습니다. 그의 증상들, 마이너스 의복을 찢는 행위 의대증, 마이너스 무절제한 살인 사륙, 마이너스 불규칙한 식습관과 수면 패턴, 마이너스 계절과 맞지 않는 옷차림, 마이너스 통제할 수 없는 분노. 현대 정신의학으로 보면 이것은 심각한 정신질환의 징후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것은 극심한 스트레스와 트라우마의 결과이기도 합니다. 영조는 완벽주의자였습니다. 자신이 서자 출신이라는 콤플렉스 때문에 더욱 완벽을 추구했습니다. 그리고 그 완벽을 아들에게도 강요했습니다. 세자는 그 무게를 견디지 못했습니다. 해경궁 홍씨는 한중록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세자는 타고난 성품이 효성스럽고 어지럽다. 하지만 영조의 가르침이 너무 엄했고 세자는 그것을 감당하지 못했다. 역사는 이렇게 기록하지만 우리는 이렇게 기억해야 합니다. 사도세자는 미치광이가 아니었다. 그는 사랑받고 싶었던 아들이었다. 그리고 영조는 악한 아버지가 아니었다. 그는 사랑하는 방법을 몰랐던 불완전한 인간이었다. 이 이야기를 마치며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우리는 지금 누군가를 사도세자처럼 만들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자녀에게, 배우자에게, 혹은 우리 자신에게 넌 왜 이것밖에 못하니? 다른 사람들은 다 하는데 너만 못하네. 완벽해야 사랑받을 수 있어. 이런 말들로 누군가를 뒤주 속에 가두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사랑은 조건이 아닙니다. 사랑은 완벽함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사도세자가 뒤주 안에서 마지막으로 한 말을 기억하십니까? 아바마마. 소자는 아바마마의 아들이옵니다. 그는 죽는 순간까지도 자신이 아버지의 아들임을 말했습니다. 인정받고 싶었던 것입니다. 만약 영조가 단 한 번이라도 이렇게 말했다면 어땠을까요? 내가 완벽하지 않아도 너는 내 아들이다. 그것만으로 충분하다. 역사는 달라졌을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 여러분 곁에 있는 사람에게 말해주세요. 당신이 있어서 고마워. 당신은 그대로도 충분해. 나는 당신을 사랑해. 이 말 한마디가 누군가의 뒤주를 열어줄 수 있습니다. 사도세자는 1762년 뒤주 속에서 생을 마감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이야기는 260여 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에게 말합니다. 사랑하세요. 조건 없이, 완벽하지 않아도 그대로. 여러분,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 곁에 소중한 사람들을 꼭 안아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사도세자가 우리에게 남긴 마지막 메시지일 것입니다.